안녕하세요, 에디터 몽키입니다. 오늘은 원래 트래킹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했었는데요. 이전에 3D 카메라 강좌할 때 질문 받은 게 몇 개 있는데 그 부분이랑 몇 개의 기능들을 설명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트래킹은 이 다음 강좌에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트랙 매트, 페어런트, 널 오브젝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3D 카메라 노드 타입 두 가지의 차이를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입니다. 이 레이어는 포토샵과 프리미어 프로에 있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하고 같은 녀석인데요. 한글판은 조정 레이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기능은 해당 레이어 아래에 놓여져 있는 레이어들한테 일괄적으로 효과를 적용시키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컴포지션을 새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키 뉴 컴포지션. 저는 풀 HD 24프레임 또는 30프레임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OK 한 다음에 제공해 드린 강아지 3마리를 넣어 볼게요. 이렇게 3마리를 놓고 맨 위에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생성합니다. 여기 타임라인 있죠? 타임라인 여기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키 뉴 그리고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클릭하시면 이렇게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이 레이어는 그냥 투명한 레이어예요. 여기다가 가우시안 블러를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이펙트 앤 프리셋 패널 여기에서 블러 쭉 내리시면 가우시안 블러 있죠? 이거를 적용시켜 볼게요. 그리고 여기 수치값을 올려서 한 50만큼 올려볼까요? 이러면 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밑에 있는 이 강아지들은 블러가 적용이 됩니다.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는 자신의 밑에 있는 레이어한테 효과를 적용시킨다 라고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강아지 1번 있죠? 이 맨 앞에 있는 거 이걸 올려볼게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위로 올리면 풀리죠. 2번도 위로 올리면 풀리죠.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이해되시죠? 이거는 블러 효과뿐만 아니라 색 보정 등 모든 효과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트랙 매트입니다. 이 기능은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트랙 매트는 알파 매트하고 루마 매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기능은 애프터 이펙트 여기 하단 타임라인 쪽에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트랙 매트에 대한 내용이 없죠. 이게 왜 그러냐면 두 번째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모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트랙 매트 항목이 펼쳐집니다. 보이시죠? 만약에 첫 번째랑 두 번째 모드 중에 하나만 켜 있다면 밑에 여기 토글 스위치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클릭하면 두 번째 모드가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첫 번째 모드가 보여집니다. 이 두 개를 다 보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체크해 가지고 두 개를 다 클릭하시면 두 개가 보여요. 이렇게 두 개가 다 펼쳐질 수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두 개 다 그럼 열어놓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작업 공간인 여기 타임라인 있잖아요. 여기가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트랙 매트 있는 두 번째 모드 있잖아요. 이거는 끄고 필요할 때만 이렇게 스위치 눌러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뭐 이건 취향의 차이겠죠. 두 개 다 키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두 개 다 끄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기능은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실습까지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요. 그 영상 보고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새로 만들어도 그 내용이랑 똑같으니까요. 그냥 링크로 남겨 놓을게요. 세 번째는 페어런트입니다. 페어런트는 마치 새끼오리가 어미오리 따라다니는 것처럼 자식 레이어의 모든 속성들이 부모 레이어의 속성을 따라다니게 만드는 기능인데요. 강아지 2마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넣고 두 번째 레이어를 첫 번째 레이어한테 페어런트를 걸겠습니다. 페어런트 거는 방법은 여기에 보면 페어런트 앤 링크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꼬불꼬불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꼬불꼬불 되어 있는 걸 클릭한 상태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뭐가 펼쳐져요.
이게 뭐냐면 부모 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강아지 1번한테 가져가서 놓으시면 여기에 페어런트 링크 여기 표시가 됩니다. 1번에 있는 강아지한테 부모 레이어가 걸려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자식 레이어가 되는 거고 이게 부모 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레이어가 되면 어떻게 되냐? 속성 여시고 여기서 포지션을 한번 이동시켜 보시면 이렇게 자식 레이어가 따라서 같이 움직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자식은 따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부모가 움직이면 같이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회전도 똑같이 먹힙니다. 회전하면 같이 회전이 되죠. 이 페어런트는 1대1 매칭이 아니고 다수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3번 넣고 이것도 강아지 1번한테 걸어 볼게요. 꼬불한 거 가지고 쭉 놓으시면 페어런트가 걸렸죠. 그럼 이번엔 강아지 1번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강아지 2, 3이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레이어를 또 다른 부모 레이어에 연결할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우시고 강아지 1 맨 앞에 놓고 강아지 2 그 다음 놓고 강아지 3 맨 끝에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강아지 3번을 중간에 있는 강아지 2한테 페어런트를 한번 걸어 볼게요. 이렇게 끌어다가 놔두면 강아지 2에 페어런트가 걸렸죠. 그리고 강아지 2번을 맨 앞에 있는 강아지한테 페어런트를 한번 걸어 볼게요.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강아지의 부모는 중간 강아지, 중간 강아지의 부모는 맨 앞 강아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맨 앞 강아지를 이동하면 전부 다 따라 움직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중간 강아지를 움직이면 자식 레이어인 이 마지막 강아지가 따라 움직이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강아지는 뭐 따로 가지고 있는 자식이 없으니까 혼자 움직일 테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부모 레이어를 안 보이게 하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null 오브젝트입니다. null 오브젝트 한번 생성해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키 new null 오브젝트 클릭하시면 사각형 모양으로 이게 뭐가 보이죠? 이거는 화면에만 보이고 실제 영상에서는 안 보이는 그냥 조절자예요. 이 null 오브젝트에 아까처럼 페어런트를 한번 걸어 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 부모가 null 오브젝트니까 이 첫 번째 강아지는 따라다니지 않겠죠? 그리고 null 오브젝트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 보이는 부모 레이어를 쓰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null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3D 카메라 타입 2종 비교입니다. 카메라 강좌할 때 한번 설명드리긴 했는데 다시 설명을 원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3D 카메라는 생성할 때 타입 항목에서 원노드 카메라랑 투노드 카메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11강 카메라 할 때 제가 무조건 투노드 카메라를 선택하라고 했었죠. 왜 그랬는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원노드 카메라랑 투노드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입니다. 이거는 카메라의 시점을 이야기하는데요. 원노드 카메라는 이게 없고 투노드 카메라에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카메라는 항상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바라보고 있게 되는데요. 카메라 레이어 속성을 열고 그럼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원노드 카메라 속성을 한번 열어볼게요. 트랜스폼 여시고 X축 여기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이동을 시켜 보시면 카메라가 통째로 움직입니다. 그죠? 그런데 투노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여기 속성을 한번 열고 포지션에서 여기 X축 똑같이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이렇게 이동시키시면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계속 바라보고 있게 됩니다. 마치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지점을 핀셋으로 콕 집어넣고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게 말이죠. 이거는 포지션 항목을 변경할 때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자동으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것 때문에 투노드 카메라 모션 잡을 때 더 불편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좋은 겁니다. 왜냐면 카메라 모션을 잡을 때 이런 움직임이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공해드린 오토바이를 놔두고 한번 해볼게요. 오토바이 넣으시고요. Y축으로 좀 내리겠습니다. (800) 낮추고 나서 카메라를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포지션 키프레임 잡으시고요. 2초에다가 놔두고 X축으로 쭉 옆으로 2500 그리고 마이너스 1500 이렇게 하고 돌려보시면 카메라가 통째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토바이를 벗어납니다. 그죠?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투노드 카메라를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도 오토바이를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투노드 카메라 포지션 잡으시고요. 2초에다 갖다 놓고 아까랑 똑같은 수치로 X축 2500 그리고 Z축 마이너스 1500 됐죠? 그리고 나서 돌려보시면 이런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보이죠? 투노드 카메라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항상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시켰을 때 이 카메라는 오토바이를 중심으로 원형 돌듯이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모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이런 모션을 너무나 쉽게 구현해 줄 수 있는 게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고요. 그걸 가진 게 바로 투노드 카메라인 거죠. 그런데 이게 완전하냐 라고 하면 한 가지가 불편합니다. 방금처럼 개체를 중심으로 도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카메라를 통째로 이동시키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가 불편해요. 원노드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통째로 이동하잖아요. 포지션을 변경하면 말이죠. 그런데 투노드 카메라는 포지션만 이동해서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도 같이 키프레임을 잡아서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한번 해보시면 컨트롤 Z로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 다시 돌려보시고 만약에 이 투노드 카메라를 포지션 키프레임 잡으시고 원노드 카메라처럼 통째로 이동하고 싶다. 근데 2초에다 갖다 놓고 아까처럼 2500 그리고 Z 마이너스 1500 근데 이렇게 하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도 같이 키프레임을 잡아서 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키프레임 잡으시고 2초로 또 가져가서 이거를 2500 X축 그리고 Z를 플러스를 해서 쭉 늘려야 되겠죠. 이렇게 키프레임을 잡아야 투노드 카메라는 원노드 카메라처럼 이렇게 통째로 카메라가 이동하게 됩니다. 불편하죠? 두 개 항목을 키프레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그냥 이렇게 사용하면 되죠 라고 하지만 이게 간단한 동작이라면 몰라도 복잡한 모션으로 가면 갈수록 엄청 불편한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노드 카메라를 사용하려면 이 단점을 무조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바로 널 오브젝트입니다. 널 오브젝트를 사용해 볼게요. 키프레임 다 지우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 뉴 널 오브젝트 생성하시고 여기 3D 레이어 있죠? 여기 항목을 체크 널 오브젝트도 3D 레이어로 만들게요. 그리고 투노드 카메라 여기 페어런트를 널에다가 걸게요.
아까 꼬부랑 있죠? 이거 클릭해 가지고 널 레이어에다 놔두시면 여기 널 오브젝트에 부모가 걸렸다 라고 표시가 되죠. 이렇게 널 오브젝트에 페어런트를 걸면 카메라의 모든 속성이 널 오브젝트에 연결이 됩니다.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조차 말이죠. 그래서 카메라를 통째로 이동시키고 싶을 때 널 오브젝트를 이동시키시면 이동시켜 볼게요. P를 누르시고 포지션에서 X축, Z축 보이시죠? 이렇게 카메라가 통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투노드 카메라를 원노드 카메라처럼 통째로 이동시키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정리하자면 원노드 카메라는 포지션 움직일 때 카메라 통째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투노드 카메라는 널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원노드 카메라처럼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카메라 자체를 움직이면 이렇게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이동하는 모션도 잡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투노드 카메라가 모션 한 종류를 더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 에펙 강좌 11강 카메라에서 카메라 생성할 때 원노드짜리로 만들지 말고 그냥 투노드짜리로 만들고 널 오브젝트 생성한 다음에 페어런트 걸어서 사용하자 라고 말한 이유 아시겠죠? 여러분들 유튜브에 있는 다른 채널들 영상 보더라도 카메라 만들 때 바로 널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페어런트 걸어 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방금 말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카메라 사용할 때 투노드 카메라로 생성, 그리고 널 오브젝트 만들어서 그 널 오브젝트에 카메라를 페어런트 걸자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좌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